세상에는 수많은 인연이 있지만 그 모든 인연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가 평생 간직할 소중한 인연이 되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큰 시련과 깨달음을 줍니다. 늙어 재혼한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황혼 재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속임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 인생의 선택, 그리고 행복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혼자서도 괜찮았던 날들. 박할머니는 60고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늦잠을 자도 되고 먹고 싶을 때 밥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외로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가글제도 값지는 소리만 고무하게 울릴 뿐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사람들은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지만 박할머니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끔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 좋았습니다. 시간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현실이 더욱 적막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지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박 여사, 좋은 사람 한 명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요? 박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지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분도 혼자예요. 몇 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외롭게 지내고 있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혼자서는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냥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박할머니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한편으로는 설렘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다른 사람과 다시 인연을 맺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고민 끝에 결국 지인의 소개로 김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김 씨가 그녀를 보고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그런데 혼자면 좋은 날씨도 즐길 사람이 없죠. 김 씨의 말에 박할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김 씨는 박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혼자가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참 허전하더라고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자유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김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고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은 다 자기들 살기 바쁘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구나. 김 씨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박할머니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김 씨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 필요 없어요. 우리 남은 인생 서로 기대면서 살면 어떨까요? 그 순간 박할머니는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겠지? 그리고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삽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반갑게 인사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결혼이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감춰진 진실이요. 박할머니의 새로운 결혼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김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고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공원에 산책하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생활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김 씨가 가끔 박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할 때면 그녀도 마음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홀로 견뎌왔던 시간들이 이제는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징조는 이미 시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작은 변화들, 그리고 불길한 예감. 어느 날부터인가 김 씨는 자꾸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기려니 했습니다. 나이 들면 기관지가 약해지기 마련이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몸이 으슬으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자 김 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약 좀 먹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밤마다 김 씨가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어느 날은 자다가 갑자기 헐떡이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단순한 감기가 아닐지도 몰라.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김 씨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의 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수건 위로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감춰진 병, 그리고 깨달음. 이제 병원에 가야 해요. 박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김 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억지로 김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결과를 알렸습니다. 희암입니다. 이미 진행 단계라 치료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김 씨의 표정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병원 가기를 꺼렸던 이유,
기침이 심해져도 별 반응이 없던 태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김씨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해봐요. 알고 있었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김씨는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검진을 받았어요. 그때 이미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모른 척했지. 그 순간 박할머니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확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랑 결혼한 거예요? 박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나한테 정수발을 들게 하려고? 김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았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끝없는 희생. 그날 이후 진씨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기침이 더욱 심해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를 돌고 왔습니다. 매일 약을 챙기고 정원에 데려가고 식사를 돕고 화장실까지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점 분노와 허탈함이 차올랐습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처음엔 동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건 부부의 삶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사람의 간병인이다. 밤마다 김씨의 거친 지침 소리에 잠을 설쳤고 낮에는 그의 식사를 챙기고 정원에 데려가느라 자신의 생활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아닌 피곤하고 지쳐버린 초라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 아니면 그저 이용당한 걸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희생이라는 이름의 감옥. 박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칠어진 피부, 기꺼진 주름, 초췌한 표정.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삶일까? 결혼 후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따뜻하고 행복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이었다. 김씨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식사를 돕고 약을 챙기고 화장실에 부축하고 밤마다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다. 그는 점점 약해졌고 그녀는 점점 무너져갔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거야. 속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끝없는 희생. 어느 날 박할머니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김씨의 오래된 정원 기록을 발견했다. 무심코 펼쳐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진단일, 결혼 6개월 전. 진단명, 태안 초기 발견, 즉시 치료 권장. 그녀는 침을 몰아쉬며 기록지를 지었다. 그 순간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녀는 병원 기록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김 씨는 힘없이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당신이 결혼 전에 받은 진단이 맞아? 김 씨는 담원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한테 말 안 한 거예요? 김 씨는 고개를 숙였다. 나 혼자 남기 싫었어. 그 순간 그녀는 깊은 절망 속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결혼한 것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 결혼이 자신의 정수발을 위한 것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계단은 그녀가 치르고 있었다. 끝없는 정수발, 사라져가는 삶. 그날 이후 박할머니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김 씨를 돌보면서도 계속해서 자문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는데 내가 왜 이 희생을 감당해야 하지? 김 씨는 점점 더 약해졌다. 이제는 혼자서 물 한 잔도 마시기 어려웠다.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힘겹게 숨만 쉬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그의 곁에서 모든 걸 챙겼다. 그러나 점점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속 깊이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다. 미움. 처음엔 동정이었고 그 다음엔 원망이었고 이제는 미움이 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속닥이라는 걸 깨달았다. 결단의 순간 내 삶을 되찾을 것인가? 어느 날 밤 박할머니는 다시 한 번 거울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이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고통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고통을 끝내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감옥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김 씨는 힘겹게 숨을 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 밤에 어디 갔었어? 박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요. 김 씨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순간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이혼해요. 김 씨는 순간 나를 잃었다. 기침을 하려다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당신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요. 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박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속인 순간부터 이미 나는 혼자였어요. 김 씨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나를 떠나면 난 혼자 남아야 해. 그 말에 박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미 혼자였어요. 당신이 날 속였을 때부터.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붙잡았다. 제발 가지 마. 나 정말 잘못했어.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라고.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난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아요. 김 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박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 그녀는 작고 낡은 가방 하나를 챙겨 문 앞에 섰다. 잘 있어요. 당신도 이제라도 솔직하게 살아봐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자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 박할머니는 이제 혼자였다. 그러나 이번에 혼자는 예전과 달랐다.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다. 그녀는 한 걸음 내디뎠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희생양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삶을 살 것이다. 그녀는 길을 걸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 밤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박할머니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그러나 이번에 혼자는 예전과 달랐다. 예전에는 외로움이었다면 지금은 자유였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이렇게 신선했다. 그동안 갇혀있던 집안 공기는 항상 무겁고 눅눅했던 것 같은데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에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없었다. 거기서의 시간들은 이제 끝이었다. 그녀가 감옥처럼 여겼던 곳을 떠나온 지금 그녀는 진짜 자신을 찾아가야 했다.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 친구들은 놀랐다. 아니, 어쩌면 놀라기보다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다. 아니, 박 여사. 그 나이에 이혼을 해? 그것도 병든 남편을 두고? 그래도 남은 생일을 외롭게 살 수 있겠어? 이제 와서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렵진 않아?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미 혼자였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나는 혼자였어.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 속에 너무도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결혼은 단순히 법적인 관계나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부부란 서로를 속이지 않고 서로를 위해주며 마음을 나누는 관계이다. 그러나 그녀와 김 씨의 관계는 처음부터 속임수로 시작되었고 희생으로 이어졌으며 배신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녀는 두 감옥은 스스로 나왔다. 홀로서기, 그리고 새로운 삶. 이혼 후의 삶은 예상보다 더 평온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봤다. 아침에는 시간이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고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걸었으며 저녁이면 좋아하는 차를 끓여놓고 조용한 음악을 들었다.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청운함이었다. 예전에는 그저 외로움이 두려워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관계 속에서 갇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옆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이다. 삶의 지혜 무엇이 행복인가? 박할머니는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집착을 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녀는 이제 집착을 놓았다.
잘못된 관계에 대한 집착,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희생해야 한다는 감각.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리자. 그녀의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다. 진정한 행복을 찾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가를 비추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몇 년 전만 해도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웠던 그녀였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라는 것이 오히려 평온했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 아니, 지나갔다기보다는 이제는 놓아버릴 수 있었다. 김씨와의 결혼도, 희생으로 가득했던 시간도, 그리고 배신감도. 그녀는 더 이상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과거를 놓고 현재를 살다. 어느 날 오랜만에 시간이 갔다. 예전에는 김씨와 함께 장을 보던 곳이었다. 그때는 늘 김씨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골랐고 박할머니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고 사았다. 그녀는 이번엔 자신을 위해 장을 봤다. 신선한 과일, 부드러운 두부, 따뜻한 호박죽 재료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하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을 얼마나 돌보지 않고 살았을까? 결혼 생활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녀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다. 자식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김씨를 위해.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다. 그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혼자가 아니라 온전한 나로서.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한 노부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저분들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반지겠지. 그녀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것이었다. 그녀는 길을 걸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상안이는 바람이 기분 좋게 스쳐갔다. 그녀는 웃으며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구나.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행복은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다. 행복은 오직 내 안에서 찾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무산하고 집착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 그녀는 이제 집착을 내려놓았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에게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당신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행복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부디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나는 진정 행복한가?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도 그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